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6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 올해 1, 4분기에만 무려 6,29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사상 최대의 적자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이것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을 정말 만 2년 만에 아주 부실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자, 1분기 적자입니다. 한 해 적자가 아니고요. 1, 4분기 지금 적자가 6,300억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6년에 1분기에 한국전력은 3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016년 1분기에만 3조 6천억 원의 흑자, 그리고 그해 2016년에는 12조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글쎄요, 이건 뭐 놀랍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 문재인 정부의 놀랍도록 대단한 이 파괴적인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 한국전력과 정부는 뭐 그 적자 원인에 대해서 유가 그리고 환율 상승 등으로 대외 뭐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탓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외부 여건 탓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그리고 뭐 일반인들조차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정말 망국적인 그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추는 바람에 이것을 대체하느라 값비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을 늘린 것이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글쎄요, 탈원전 선포한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지난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워낙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그 가동률도 낮춰야 돼서 올해 들어서는 원전 가동률이 오히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 2015년에는 85.3%였고 뭐 2016년 뭐 2017년에도 평균 원전 가동률이 71.3% 수준이었는데 작년의 원전 가동률은 65.7%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값싼 원전의 가동을 이렇게 줄여 놓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를 단가가 비싼 뭐 LNG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것들로 채웠으니 당연히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자를 내다 보니까 한전 당장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가가 높은 이 발전 그리고 어쨌든 그 발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주 52시간 근로제, 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로 대폭 모든 비용을 다 상승시켜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저기 지금 부작용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며칠 전에 버스 파업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그 버스 요금 인상해 주는 것, 세금 투입하는 것, 지금 이 한전의 이 실적 악화에 따른 그 결과도 지금 뻔하게 국민 부담으로 다 넘어가게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비용을 정말 정책 잘못으로 인한 그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계속 굴러가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전력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 모든 공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수조 원씩 흑자를 내던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 에너지 공기업들이 뭐 줄줄이 지금 적자 행렬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네, 국내 유일의 원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 작년에 1,02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조 5,700억 원 까먹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5년 만에 적자입니다. 원래 이 한국 수력 원자력도 2016년에 2조 4,700억 원에 달하던 순이익을 내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2017년에 8,618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이제 적자로 갔다라는 거죠.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서 부채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1조 2,076억 원이 늘어난 30조 6,530억 원. 완전히 지금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들을 다 부실기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한수원 제외한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값싼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또 LNG 늘리고 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워낙에 치솟았죠. 그리고 지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에 뭐 각종 뭐 환경 부담 그리고 각종 무슨 보조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원래 단가보다도 더 비싸게 공기업들이 전기를 사주면서 또 반대급부로 어떤 보조금까지 지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공기업들의 적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자, 그래서 여러 발전사들 뭐 서부발전소, 중부발전소, 남동발전소 발전 5개사들도 모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182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6년만 해도 이 기업들 2조 2,200억 원씩 벌어들였던 우량 기업들인데 네, 전부 지금 뭐 단기 순손실에 아주 큰 폭으로 이 순이익이 급감한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급동안 뭐 원료비가 이렇게 다 순이익을 갉아먹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적자가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을 줄여야겠죠,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면 사실 보통 이렇게 기업들이 적자를 낼 때 비용을 어디서 먼저 줄입니까? 인건비에서 먼저 줄이죠. 아니면 투자를 안 하든가. 근데 그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경영 원칙상 당연하게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일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왜? 이 공기업들이 그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뭐 총알 바지가 된 것처럼 지금 이 공기업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공기업이 마치 정부의 그 일자리 창출 하나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인력은 또 더 늘렸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결과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공기업 임직원이 36,000명, 전년 대비 10.5%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인력이 24,000명에 달하고 공기업들은 올 1분기에도 21,000명을 더 뽑아서 전체 인력이 4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와 너무나 비교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공공기관 어떤 선지나 이런 방안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효율성 있게 만들어 놨었죠. 뭐 성과 연봉제라든지 임금 피크제 이런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요건을 완전히 뭐 완화시켜서 뭐 사실상 제도가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런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실적으로 치면 가장 악화된 곳은 문재인 케어의 직격탄을 받은 어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17년에 3,685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라는 명목의 어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손실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이 문재인 케어 뭐 당장은 좋겠죠.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정말 뭐 경영 상태는 엉망이 될 것이고 이제 건보재정 적자가 2027년에는 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미래 세대에 정말 고스란히 부채로 지금 떠안겨주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는 더 확대될 방침이고 당연히 건강보험공단 더 적자 더 늘어나겠죠. 또 탈원전도
지금 탈원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간다. 태양광, 풍력 대폭 확대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이 문제 있는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한 이런 공기업들의 어떤 줄줄이 적자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지금 국민 부담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버스 요금 인상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있으면 또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또 인상이 됐습니다. 줄줄이 각종 요금과 세금이 올라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이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정책이 낳은 이런 바보 같은 결과, 국민이 글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당분간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